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하는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네, 황민혁 멘토님. 네. 강연회 갔다 오셨죠? 어떠셨습니까? 네, 주말엔 강연회를 갔다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네. 뭐 뜻깊은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렸고 거기 오신 분들도 모두 만족하는 표정이어서 저도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저도 항상 멀리서 온 분들 항상 뭐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 을지로 입구역 강연했는데 대구에서 오신 분 그리고 더 멀리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호도에서도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둘을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늘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백발백중, 백전무패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좀 더 노하우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연에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만큼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나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황민혁 멘트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시장 흐름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1.2% 하락한 2065.1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낙폭을 지금 확대된 가운데서 장 초반에 뭐 하락폭을 조금씩은 돌려내고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수급상 지켜보도록 하죠. 자, 현재 개인들은 532억 원 홀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진행이 돼 있었는데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106억 원 외국인 매도고요. 기관들이 380억 원 역시 동반 수익 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움직임이 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폭 대비했을 때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현재 0.47% 하락한 12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2.14%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0.74% 하락 중, 그리고 한국전력 1.99%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모직입니다. 장 초반에 조금이나마 이제 오름세가 나타났었는데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만 3,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생명 역시 0.45% 하락 중이고요. 네이버 0.9% 하락 중, 그리고 현대모비스 0.24% 정도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SK텔레콤입니다. 0.6% 역시 하락세가 진행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파란불이 켜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포스코 2,000원 정도 지금 하락한 22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S 역시 0.79% 하락 중. 자, 신한지주와 기아차 낙폭이 좀 큰데요. 현재 2%대 지금 낙폭이 확대가 된 가운데서 현재 4750원 그리고 44,85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오늘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오늘 시장 왜 그러지?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그 내용 소식들로 전해드리면 일단 그리스가 결국은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확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이제 30일까지죠. IMF 쪽에서 19억 원 유로의 지금 이제 자금을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 상환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걸림돌, 제동이 걸린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 쪽에서는 일단 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킨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확산되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장 초반에 급락
종가세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뭐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이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들. 지금 우리는 미국 시장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중국 시장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중국 쪽에서는 그래도 호재성 재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27일 날 기준금리 그리고 이제 지급 준비를 동시에 인하를 하는 7년 만에 단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역시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현재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할 때는 유럽이나 미국 쪽을 일단 보기보다는 결국은 중국 시장을 일단 보고서 선별적인 그리고 어떤 차별화된 그런 전략들을 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정 포인트 잠깐 이제 짚어드린다면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70억 정도의 현물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죠. 현재 외국인들은 110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의 저점,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에 대한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는 일단 외국인들 수급 전환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매수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닥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인데요. 자, 741.71포인트 나타내면서 8.79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17%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수급 포인트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107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11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기관은 또 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인데요. 셀트리온 오늘 0.1%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다음 카카오 오늘 3.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동서가 0.5%대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CJ ENM 1.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3.6%대 하락하고 있고요. 자, 삼성 LNS가 1.5%대 하락하고 있네요. 코롱생명과학이 6.6%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코스닥은 그리스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 자체가 작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이 오늘 27,450원을 찍으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내추럴 엔도텍의 이제 조사 결과가 나타났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혐의가 없다. 이 여부 피소에 대해 썼던 것은 고의가 아니다라는 부분이었죠. 뭐 일단은 국민들은 다 먹었습니다. 먹고 고의는 아니었고, 자, 일단 주가는 올라갔고, 자, 이런 상황 자체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여기서 내가 상한가를 또 따라잡아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를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군이고, 나중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시작이 된 부분이고,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 그림에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신규 상장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픽셀 플러스를 비롯한 세미콘 라이트, 그리고 SN텍, 베셀, 그리고 우리가 코아스템 같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크게 가파르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항상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오늘도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자, 천만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그만큼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의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 자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표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던 것이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경보제약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상장이 된 종목군인데요. 경보제약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22%, 뭐 장중 28%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뭐 경보제약 자체가 그렇게 뭐 이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외적인 부분, 바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주가에 거품이 조금씩 생기는 과정이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 특징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셨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 2611 둘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연 이런 월요일날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한번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경보제약 매수해도 될까요? 744 돌번님이 문의하셨네요. 자, no, 사지 마세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시장이 저렇게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제가 그저 일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이미지스라는 기업을 잠시 한번 보실 텐데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 이미지스가 이제 자,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맞죠?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을 갖고, 다음에 이제 조선선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역사가 남아있죠. 얘가 제일 많이 상한가를 갔었죠. 자, 여기 지금 6,740원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20만 3천 원, 요 가격대까지 쉬지 않고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제가 알기로 24번인가요? 25번 정도 이제 상한가를 갖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제가 함께 했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보제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경보제약. 네. 이 기업이 지금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공모가 대비해서도 크게 올라와서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 자, 분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땡겨서 올렸죠. 3만 원에 상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3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지금 3만 6,900원에 거래가 되는데, 그래요. 잡주와 우량주의 구별 방법은 누가 얘기를 하덥디다. 수익 내주면, 우리가 우량주고, 수익 안 내주면 잡주고, 하던데, 저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렸었죠. 하지만, 이런 신규 상장주는 한번 물리면 그다음부터는 풀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 물리고 나면 그때부터 그 주가는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이제 그 자리까지 절대 못 올라가요. 그걸 각오하시고 신규 상장주를 하시길 바랄게요. 예. 경보제약, 지금의 제약주 바이오 좋다고 막 올라갔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올라간 종목은 결국에는 빠진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지금 하시는 것은 로또를 한 번 더 사는 게 더욱더 확률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5,000원짜리 잘 걸리던데. 자, 그렇게 한 번 더 판단하시고, 경보제약 제가 볼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지금 요거를 사는 것은 투기를 위한 부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투자를 하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래,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477 둘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어요. 자, 오늘도 2.1% 정도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장인데요. 자,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로 본다면 일단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 이게 결국은 반도체 업황의 어떤 적신호가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DXI 지수 자체가 이제 크게 밀려 내려오면서 일단
지금 디램 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겠죠. 수요도 그만큼 감소를 많이 했고, 그만큼 이제 부진세가 지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DXY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단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같이 밀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사실 뭐 그 부분도 있겠지만요. 뭐 보고서들도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참, 많은 내용들이 나왔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모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디램 수요 동향을 반영해서 뭐 동사의 올해 뭐 영업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하지만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매수를 일단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의 가격을 본다면 65,000원에서 63,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어쨌든 목표 주가 자체가 나온 게 결국은 뭐 시장 안에서 일단 현재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했을 때 63,000원 정도가 적절한 앞으로 성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적절한 목표 주가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얼마인가요? 41,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쪽으로 본다면 63,000원은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업황, 뭐 디램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뭐 하락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PC용 디램 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PC 쪽보다는 지금 최근 들어서 커지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쪽이죠. 그죠? 모바일 디램 쪽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이제 디램에 대한 어떤 갑작스러운 급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다. 이거는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많습니다. 과거에도 역시 그랬고요. 지금 앞으로도 역시, 뭐 현재도 역시 그럴 거고, 앞으로도 역시 그런 흐름들은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는요, 지금 주가가 좀 쌉니다. 분명히 싼 자리까지 왔고요. 매수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단기 반등을 만약에 이제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거라면 저는 매수 말씀 안 드려요. 하지만 단기가 아니고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앞으로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매수하셔서 지금 가져가시는 전략이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매수하시는 가격들은 뭐 현재 구간대에서 일단 조금씩 이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의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5만 원 정도 목표 주가 가능하니까 5만 원을 일단 목표 주가로 일단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매도해도 될까요? 770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좀 더 들고 가십시오. 노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14,450원에 지금 30%, 14,45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 에스텍 파마. 자, 에스텍 파마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일까요? 소화제 관련, 소화계통에 대한 약품을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온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돌파를 못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군역, 이 자리, 얼마입니까? 5,000원까지 내려가면서, 대세에 대한, 그, 완전한 바닥 자체를 확인을 하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죠. 이 자리에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뭐 그만큼 아쉽고, 일단 14,000원이라도 사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빠지는 자리가 있죠. 빠지는 자리. 이렇게 물량이 크게 빠지는 자리. 자, 이런 자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100점 자리가 되죠. 자, 제가 그냥 대충 구워도 이게 맞고 올라가는 모습이 또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도 손이 이렇게 또 바뀌고, 여기에 방송국 안에 있는 스태프분들, PD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빠진 거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이 가격대가 뭐예요, 이제? 이 가격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가예요. 주포들의 단가죠. 그리고 이 밑에서는 뭡니까? 매직 가격대죠. 매직 가격이고, 지금 올라왔고. 자, 그럼 그 9,500원 그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두 배수, 얼마입니까? 19,000원 있죠. 19,000원. 희한하죠. 19,000원대가 지금 어때요?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맞죠? 여기에서 반등은 나타납니다. 반등이 나타나는데, 자, 2만 원 이상에서는 우리가 이익 실현에 대한 가격 권역으로 1차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고가 권역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 여기서 또 시간이 또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을 참으실 수가 있으면 보유를 하실 때 만약에처럼은 저는 팔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종근당 홀딩스 매수해도 될까요? 882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의 매수는 분명히 아니고, 네, 한 번 더 주가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종근당 홀딩스가요. 일단 제가 이제 이날이었죠. 6월 24일 날 그 전에 이제 종근당에 대해서 뭐 3월께나 이제 그쯤에 이제 계속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이었고, 종근당 홀딩스는 이제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를 단기의 시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바로 6월 24일 날 제가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단기 한 2거래일인가요? 한 40% 정도 수익이 일단 난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제 4.4%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일단 중요한 건 종근당 홀딩스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단기적인 그 시세를 봤던 그 이유 자체가 바로 경보 제약이었어요. 지금 경보 제약이요. 일단 공모가 대비했을 때 시초가 거의 2배 정도 올라선 가격에서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 이상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앞에서도 이제 이상로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장이 처음에 됐을 때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또 경보제 자체가 워낙 이제 그 기업의 그 경쟁력이 우수한, 지금 이제 국내 원료의약품 중에서 1위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경보제약이 상장이 그동안 이전 몇 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언제 상장이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장됐을 때 그 전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던 거였죠. 일단 경보제약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은, 단기적인 그 급등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 오늘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가 뭐 6%까지 올라갔었죠, 장중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보제약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더 좋겠죠. 종근당 홀딩스의 지분 자체가 또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주가가 현재 수준 안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일단 종근당 홀딩스는요, 종근당 그 그룹 안에서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시 종근당에 대한 어떤 이제 앞으로 향후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장 안에서 이제 내용들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제 상장됐던 어떤 이제 경보제약에 대한 상장 차익, 이런 이슈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번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주가의 상승이 멈추는 게 아니고 상승 이후 단기 조정,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재차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근당 홀딩스는 일단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매수 그 접근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드린다면 저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이 정도 자리까지 한번 주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의 그 상승 흐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은 12만 원에서 13만 원, 이 밴드 안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종근당 홀딩스 현 시점이 아니고 눌림목 자리에서의 그 매수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피델릭스 매도해도 될까요? 821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예스. 자, 팟이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자, 피델릭스 5,120원에 지금 10% 매매하셨는데, 자, 10%를 사셨어요. 언제? 오늘 사신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네요. 오늘 아니겠죠. 어제지 싶어요. 어제. 금요일장에서 사고 신고가 따라잡기를 한번 하시고 여기서 샀다는 것은 누군가가 추천을 했다. 그 누군가는 전문가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먼저 권리를 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피델릭스를 추천하면 또 얘기를 했겠죠. 중국에 대해서 최대 주주에 대한 변경 소식이 있다. 그 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우리가 이제 대주주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주주입니다. 시청자 아닙니다. 대주주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우린 중국인이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피델릭스 이름도 모르는 이런 기업을 사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를 언제부터 거치겠습니까? 최소 3년 이상을 지켜봅니다. 최소 3년 이상을 관계를 가지고 이 기업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 기업에 대한 특허는 몇 개가 있고 특허권이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기술력은 어떤 게 되는지 공장은 어디에 있고 앞으로의 돈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까지 다 참고를 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거치고 3년 이상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월봉 그리고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2,800원짜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맥점짜리예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800원짜리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자, 원래는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요 물량이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물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요런 물량 고가에서 터졌던 물량. 근데 요 가격대에서 지금 밑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왔죠.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요 가격대가 이제 저항이 되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말라버립니다. 네. 여기서도 말라버리죠. 과연 피델릭스 이거를 2,800원 밑에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렵죠. 자, 2,800원대 이렇게 갑자기 튀어서 올라가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이거 볼게요. 자, 보시면 2,800원대 묶어놓고 어때요? 무슨 말입니까? 시세를 주지 않겠다. 개인들한테 물량을 뺏기지 않겠다. 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도 안 받고 올랐어요. 강한 상승을 의미하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왔다 갔다 거린다. 결국에는 털어내기 위한 물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맞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는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피델릭스 기술력은 좋습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수가 들어가는 거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 단기적인 파동에서는 이 자리에서 올라올지 모르는지언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겠죠. 자, 1차적인 목표가는 5,500원, 그리고 대신 손절가는 이런 건 이제 손절하기 상당히 어렵죠. 자, 하단 손절까지 조금 잡아드리면요, 4,500원대, 4,5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있는 종목을 찾기가 애매합니다, 사실. 예. 그래 또 제가 또 전문가 입장에서 또 추천도 안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전화네요. 전화 한번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오롱이요. 코오롱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20%고. 20%요? 예, 78,900원. 78,900원이요? 예. 자, 일단 코오롱을 매수하셨는데 이제 그 매수하신 시기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코오롱을 매수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한 번 조금 수익 내고 나와가지고. 네. 조금 들어갔는데 그냥. 원래 이제 과거에 수익을 한번 준 그런 기업들은 또 한 번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코오롱이요.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예,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네, 지금 2만원, 거의 이제 23,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9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조정이 일단 나왔는데, 사실 이제 코오롱이 주가가 상승한 그 이유로 일단 실적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실적을 일단 확인을 해보면요. 자, 실적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코오롱의 그 실적을 확인해보니까, 1분기죠. 1분기에 129억 원의 그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네, 실적 확인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네. 올해 같은 경우에 310억 원 정도의 그 흑자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다. 연간 실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코오롱이라는 기업을 일단 확인해 보면은 코오롱 그룹 안에서의 어떤 지주회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코오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핵심 소재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패션 사업 부분, 건설, 유통, 수처리, 자동차 부품, IT,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건설 경기가 올 초에는 좀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패션 사업 부분 자체도 사실 이제 내수 소비 위축 때문에 사실 좀 부실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적에 의거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 뉴스를 일단, 확인을 또 해보면요. 코오롱이 이제 강원도 춘천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리조트를 추진할 것이다. 이제 6월 19일인데 하필이면 또 이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가 또 있을 때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6월 20일 날 또 채무 보정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위에서 일단 6월 24일 날 나왔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소식.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3% 정도. 그죠. 이런 공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이슈도 있겠지만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코오롱 이 그룹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전 고점 자리를 뚫고 강하게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쉽지만요. 매수하신 그 시기가 한번, 물론 수익을 한번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또 자기하고 궁합에 맞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기업의 주가는 실적이 좋아져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죠. 아시죠? 네, 그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좀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올해, 과연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78,900원이시라면 저는 85,000원 위에 일단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85,000원 위에 올라오겠어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시세는 한번 나와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85,000원 정도 자리 부근에 오게 되면은 수익 시전 그냥 조금이나마 수익 시전을 하겠다. 조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기업을 가지고 지금은. 단기간에 그러면 85,000원은 올라오겠습니까? 네, 단기에 85,000원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그때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기회 한번 줄 때 그때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요, 다우기술을 한 3년쯤 들고 있었어요. 예. 다우기술을 한 3년 들고 있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보려고요. 어머니, 매수가가 얼마세요? 22,000원에 샀습니다. 22,000원 비중은요? 한 20% 됩니다. 22,000원에 20%.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여기인데, 여기잖아요. 2013년도인데, 맞죠? 네. 이때 맞아요? 예, 한 3년 됐습니다. 거의 설악산 비슷한 높이에서 사셨는데, 지금 이제 금강산 됐어요, 맞죠? 자, 일단은, 보유하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네. 자, 어머니. 네. 제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22,000원에 사고 난 다음에 빠질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빠질 때는 설마 저게 어느 정도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들고 있었죠. 그래,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더 사보시지 그러셨어요. 글쎄, 그러니까요. 제가 살 걸 그랬네. 근데 그때는 겁나서도 못 샀잖아요, 맞죠? 예, 돈도 없고, 돈을 다 주식에 투자를 해갖고. 이렇게 오를 거 알았으면 샀을 건데. 예, 그렇죠. 그래요. 그만큼. 많이 샀죠.
어머님이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일단은 수익이 나서 괜찮은데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 하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일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가의 이 박스권 돌파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아야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또 패착이 또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좋았지만 오늘 이 봉이 안 뽑아졌다면 그때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팔아야 되나? 들고 있어야 되나?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좋게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 인터넷 은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실적적인 분위기가 이 기업을 제가 저번 주에도 상담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잘 못 봤는데요. 못 봤어요? 제가 좀 바빠서. 예, 그래요. 바쁘시겠죠. 자,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도 제가 그 설명드리면서 영업이익이 800%가 증가를 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요. 참, 정말 이게 다행히도 뽑아내서 정말 다행이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3만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3만 원에서 팔아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이성로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전화 와 있네요. 전화 네. 한번 받아보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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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녹십자셀이요. 녹십자셀이요? 네네. 자, 그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하는 가격은 전에 그 3만 8,000원대 매수했다가 네. 장기로 가려다가 오늘 장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아침 시초가에 매도를 했다가 네. 아무래도 21선 찔린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다시 재매수로 69,300원에 재매수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목표가 정도 어떻게 좀 정해놓고 대처를 해야 될지. 자, 그럼 비중은 얼마나 매수하셨어요? 네, 100% 들어갔습니다. 자, 100% 비중. 네. 자, 되게 용감하신 분이네요. 네. 자, 네. 자, 일단 녹십자셀, 일단 수익은 한번 나셨잖아요. 거의 100% 가까이 수익 한번 나셨네요. 네. 예.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다라고 이제 네. 말씀하셨고. 자, 일단 69,300원이면 일단 분봉 한번 잠깐 볼게요. 69,300원이 이 정도 가격이네. 일단 두 번째 반등 나올 때 이때 매수하셨나요? 이 시점에서? 예, 69,300원. 아무래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네. 단기 반등이 일단 시장이 오늘 크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녹십자셀 비롯한 다른 종목들도 다 그래요.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글쎄요. 제가 일단 녹십자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네. 오랫동안 이제 갖고 가셨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주력 제품이 바로 이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세포치료제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제네럴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주력 상품이 바로 이뮨셀 LC. 예, 예. 이게 바로 이제 항암 면역 세포치료제. 네. 자,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간암 쪽에도 효력이 있다는 이제, 임상 3상 시험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으로 사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약 쪽에 자금들, 제약 바이오 쪽에 자금들이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오늘 녹십자셀도 그 안에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네, 그건 분명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실적도 일단 올해 1분기 실질적인 실적이 발생됐어요. 10억 원의 순이익. 그죠?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녹십자셀은요, 지금 연령대가 좀 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느끼기에는. 네, 그리고 지금 매수와 매도의 그 시점을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손도 좀 빠르신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녹십자셀은 추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이제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분께서는 어느 정도 나이도 좀 젊으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이 조금 어느 정도 능숙한 그런 이제 분위기이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대응 가능합니다. 네. 대응 가능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75,000원 정도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봐요. 단기 반등은. 그런데
일단 50자세에 올라간 그 이유가, 네, 예. 이유가, 물론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하긴 했지만, 네, 확실하게 이 임상 3상 실험까지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100%의 비중을 들어왔다 나오시는 그 정도의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네, 예. 많이 먹을 생각은 마시고요, 이걸로. 75,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보세요. 그래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 이상 끌고 가실 생각보다는, 왜냐면, 이렇게 단계 사실 거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거품이 무너지는 순간 크게 한번 물릴 수 있어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번 반등은 단기적으로 75,000원 정도까지만 보는 반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이상로입니다. 예, 어머니, TV를 뮤트, 네. 아니면 음소거를 조금 눌러보세요. 네? 음소거나 뮤트를 좀 눌러보세요. 잠깐만요. 예. 네, 잠깐요. 네. 예, 예. 이제 더 잘 또렁또렁하게 들리시죠?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원테크요. 삼원테크. 잠시만요. 좀 사도 되나요, 이제 더? 아니, 지금 이 종목을 얼마에 들고 계십니까? 10,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10,000원이요? 10년 됐어요. 10년이요? 네. 그래요. 그래다 망할까봐. 예. 자꾸 전화 넣어보고 그랬는데 가볼 수는 없어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집이 부천이라. 예. 회사에 전화 넣었더니, 예. 막 유보율도 막 부채도 많고 이래갖고 회사가 없어질까 하다가 예. 안 없어지면 좀 더 사볼까. 근데 10년 전에는 이걸 어떻게 사셨죠? 처음에 살 때는. 그냥 우연하게 주식 그냥 누구 소개받고 샀는데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들고 있었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지니까 봐 회사가. 그랬더니 이번에 땅도 팔고 막 그랬더라고요. 예. 땅 팔아서 그냥 적자만 보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회사는 그때는 그렇게 앞으로 막 비전도 좋고 굉장히 비전이 좋다고 그랬는데 좀 망하지는 않겠는지 아니면은 이제 네. 좀 더 사서 저도 이거 가지고 있어서 좀 복구를 해볼까. 어머니 혹시 딴 종목들도 들고 계십니까? 다른 종목이요? 예, 이거 말고 딴 것도 주식을, 딴 종목들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종목도 이제 예. 주식. 이게, 지금 우리가, 어머니, 그래요. 예, 그래, 그만 얘기하세요. 지금 갑자기 아침부터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듣깁니다, 어머니. 너무 우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울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상담하셨으니까 제가 회사가 예. 이렇게 막 전화해보면 예. 받아보면 회사 주인들이 설명도 잘해줘요. 상냥하게. 자, 어머니. 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 제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제 기분은 어떻겠어요? 미치겠죠? 그쵸. 예? 근데 전화를 받았어. 예. 그때 기분은 어떨까요? 도망은 안 갔네. 내 돈 띠먹는 건 아니네라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자, 삼원테크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 어떻게 해서든 소송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죠? 예?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항상 전화를 받아요. 아이고, 우리 회사 지금은 그렇지만 땅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왜? 안정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정을. 어머님 가격이 10,000원인데 지금 800원이에요. 예. 예? 이렇게 안정 안 시키면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 일단 안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이게 10,000원에서 지금 843원이 됐어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제 놨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주가를 더 산다. 그게 가장 안 좋은 선택이에요, 일단은. 냉정하게 이 돈은 조금 살리기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상장 폐지가 되면 끝입니다. 맞죠? 상장 폐지라는 종목, 만약에 상장 폐지라는 종목이 있으면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이면 돈이 남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구에 대한 방법은 없어요. 아니, 오늘 제가 예, 예. 이 회사를 좀 봐주시라는 거예요. 예, 예. 들고 가도 되는지. 예. 자, 들고 간다 한들 얼마까지 오를까요? 그래서 지금 좀 사가지고 앞전에 예. 점상이 2번 쳐서 나는 계속 갈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때려와 버려서. 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제가 추천한 종목을 사세요. 어머님이 이거를 들고 이 종목이 800원이 1,000원이 되는 그거보다는 800원이 1,000원이 되는 거 하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하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시청자님한테 수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이 종목으로 반등을 기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워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를요? 어머니, 이거를 팔아도 어차피 10분의 1이고, 들고 있어도 10분의 1이고, 예? 어차피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어요? 따로 내가 기회를 한번 찾아볼 것인지,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이대로 한번 기다려 볼 것인지, 남들 수익 난다 하는데 그렇게 한번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뭐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회사 예. 회사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예? 안 괜찮으니까 빠졌죠. 아니,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런다 그래요. 업황만 안 좋아서 주가가 이만큼 안 빠집니다. 자, 삼원테크가 그 철강 대리점이잖아요. 이 철강 대리점들이 딴 주가가 이만큼 빠지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세요. 자, 따로 연락 한번 드리고 요렇게 그래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회사예요, 지금? 예. 그 폐지가 돼버릴까 봐 걱정돼서 맨날 전화했는데. 예, 그래요. 근데. 자,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예. 따로 여기까지 상담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유, 너무 우려하지 마요. 자, 삐지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전화인데 전화 한번 받으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요. 아, LG 디스플레이요? 네, 제가 3만원에 매수한 지가 좀 됐거든요. 네. 근데 별로 이렇게 비전이 있어 보이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리프트 같은 걸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계속 좀 가지고 있어 봐도 되는지. 비중은 몇 %예요? 비중은 한 20%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매수하신 지가 올해 매수하셨어요? 매수한 지는 좀 됐어요. 좀 됐다는 게 몇 년 되신 건가요? 한 2년 정도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좀 아깝네요. 좀 수익이 발생됐다가 지금 빠진 건데. 네. 그걸 이제 현대차 거기에서 나와서 그걸 샀는데. 네. 좀 별로더라고요. 가지고 있어봐요. 자, 삼성그룹 자주 보세요? 이 방송 자주 거의 자주는 못 보는데 이게 네. 제 번호를 따놨었거든요. 네. 몇 번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제가 올해 초부터요. 제가 네.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견을 매도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때가 이제 3만 원 위에서 예. 네. 매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을 드렸던데 분명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아마 이제 다시 보기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희망 가능성은 일단 없습니다. 네. 지금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주가가 다시 또 회복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 차라리 지금 팔고, 만약에 LG 디스플레이 다시 사고 싶다. 그럼 2만 원 정도 오면 사세요. 그때 차라리. 예. 지금 24,9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폭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지금이 네. 말씀하신 대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보는 건 LG 디스플레이는 2만 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만 밑에까지도 한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뭐 어차피 수익도 안 나는데 이게 네. 신경만 쓰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파세요. 지금, 네. 지금 24,850원인데, 일단 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파신 다음에 나중에 차라리 2만원 밑에 더 떨어지면 그때 잡는 게 낫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지금 시장도 좋은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끙끙 앓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수익이 나서. 네. 걱정은 났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마이너스 되면. 네. 나중에는. 그렇죠. 별로 수익 난 종목에 네. 대해서도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기억하세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파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들로 수익 내시다가, 그죠? 그리고 차라리 2만원 밑에 떨어지면 그때 매수 시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양시장이 지금 코스피 1.5%대, 그리고 코스닥 1.1%대 크게 또 하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또 그렇게 또, 기록적인 선상클럽 기네스북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전화 연결되신 분 중에, 이렇게 이제 제일 많이 빠지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뭐 말로서 위로가 된다면 제가 어떤 말을 못 하겠습니까? 다 해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말로서 이거는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돈이 마이너스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직접 강연 나오셔서 보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실물이 유난히 좋은 저였습니다. 맞죠? 자, 뭐 농담으로 이제 끝을 낼 텐데요. 그만큼 오늘 시장이 빠지더라도 어차피 빠졌다 오르는 건 여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빠르지만 또다시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좀 더 즐겁게 오늘 시장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즐겁게 보시고요. 내일은 더욱더 큰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